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수해 봅시다.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송종국인 그랬죠. 송 하면 소자가 약간 보이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인지세 포함 그랬었고, 그리고 취등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국세 이 말 넣으면서 보유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구별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 개를 암기하여 두고, 그리고 법률적 근거만 아시면 됩니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법률적 근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으로서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은 이렇게 외워뒀죠. 정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머지는 법률적 근거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세자폐가 취득이니까 취득만, 양도소득세는 세자폐가 양도니까 양도만,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만 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취득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의미에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보죠. 문제 연결해 볼 때 저희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 키를 잡아요. 문제 키 잡을 때는 물음표 앞에 익숙한 단어에다가 문제 키를 잡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물음표 앞에 익숙한 단어 보유 단계 나오죠. 여기는 보유 단계, 부담 세금을 모두 골라라 라는 의미로서 나오는데, 재산세는요 보유만 이니까 해당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보유 끼어 있으니까 해당이 되죠. 종합부동산세 A단용 보유만 해당이 되고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끼어 있으니까 해당이 되고, 취득세는 취득만이니까 답 안 되겠죠. 인지세는 버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문제하고 연결해 볼 때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이지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납세이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포인트에 대한 이유로서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뒤에서 꼭 있을 만한 소재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니까 뒤에 나오면요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는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가 나옵니다. 이때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돼요. 세자 앞에가 취득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녀로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국세, 납세지를 물어볼 때 국세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소지가 있으니까 주소지. 비거주자는 비자가 아닐 비자,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비거주자 나왔으면 소재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에 대한 의미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시험에서 안 나올 거고 시험 나온다면 국외입니다. 이 문장에서 볼 때 국외란 글자가 있으면 이 국외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숫자 꼭 있어야죠. 숫자 5년 이상. 숫자 있으면 끝말은 양도, 소득, 납세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과세합니다. 국내 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론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문제 연결해 볼 때 먼저 문제 키를 잡아야죠. 문제 키 잡는 거.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그리고 의의에서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 면허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뒤에서 나와야 될 말은요. 소재지. 소재지 맞죠? 그리고 또 다시 문장 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납세지가 분명치 않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세자 앞에 등록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2번 문제. 2번 문제에 대한 것도 문제 키 잡아야죠. 맞춤표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니까 사람이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쭉 보니까 비거주자 이렇게 주어짐으로써 이때 나올 말은요. 소재지. 뒤에서 소재지 가야하는데 주소지 틀렸죠. 소재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성립 배웠어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출발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니로서 납세 의무예요. 납세 의무의 시작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립 이렇게 나오죠. 성립. 성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음표 앞에 성립 아니면 는자랄지 은자 앞에서 성립 단어가 있으면 그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성립 시기의 일반적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요.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부에 대한 내용은 붙이는 세금들이에요. 붙이는 세금은 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붙이는 세금으로서 농어촌 투표세, 지방교육세, 시험 용도로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붙이는 세금이다.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세의 앞에 얘가 본이에요. 근데 이 본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 다 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출제자는 이 글자는 다 맡겨주어져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 부가세에 속한 세금이었다고 했을 때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세의란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농어촌 투표세 부죠.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 거야? 세의. 맞는 문장인 거예요. 또다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시험 용도로서 부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도 어떤 말이 있으면 될까요? 세의. 지금 보니까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의 세의 있죠. 라는 의미로서 맞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 성립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건 연말로 연상하셔가지고 끝에 끝난 때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금, 보유세금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합니다.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니까 어느 연도에서는 소유권이 변동된 연도가 있어요.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1, 기준 1로서 6월 1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각 시의 주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어느 주민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여기도 기준 1로서 들어가는데 7월 1일로 들어가죠. 그러면 보유세금은 기준 1인데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따라서 이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문제 연결해 볼 때 먼저 문제 키를 잡아요. 문제 키 잡는 것은 물음표 옆에서 익숙한 글자가 바로 문제 키예요. 그게 80%인데요. 여기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나온 말이요. 익숙한 단어가 성립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았어요. 거기에서 1번 봅시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나왔죠. 소득세니까 연말로서 과세기가 끝나는 때 맞죠? 답은 1번 됩니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소득세에 대한이니까 여기 대한도 마찬가지로서 연말 가야죠. 그런데 양도하는 때 틀렸죠. 연말로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금 이니까 기준 1로서 6월 1일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주민세의 기준일이다? 틀렸죠. 주민세의 기준일은 7월 1일, 보유세금의 기준일은 6월 1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틀렸고요. 4번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성립 시기는 등록하는 때. 그런데 3개월 틀렸죠. 5번 갑시다. 재산세 보유세금이니까 기준 일가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등록하는 때 틀렸죠. 이런 예로서 되고요. 다시 또 성립됐어요.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다. 성립되었다면 얼마를 납부하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그 세금을 정한다는 것이 확정이죠. 이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돼요.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확정 글자가 있으면 그 확정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보유만 세금은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되는 뜻이 결정의 뜻. 그리고 신고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것의 신고인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입니다.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정을 물어볼 때에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보유만 세금이었으면 결정. 이런 예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 표 하나가 외워지죠.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취득세. 자 여기서 보니까 확정 나왔죠. 확정 나왔으니까 취득세는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을 둬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하였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내용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신고. 저 볼 때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신고. 또 하나 기억할 것으로서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만에 대해서 보유만 왜 세금이니까 이때는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부가 징수 방법. 부가란 말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부가 징수 방법,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으로서 신고, 납부. 뜻에 대한 내용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가 뜻인데 뜻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질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되고요. 보통징수는 뜻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통징수 뜻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징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기억할 것은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고지서 발급 이 말 나왔으면 보통징수 뜻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또 보통징수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방세, 결정이 보유죠. 지방세 보유니까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됩니다. 그리고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에 대한 이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이게 부가과세 제도로 되죠. 그럼 여기 따라서 기출문제 봅시다. 기출문제에 대해서 볼 때 먼저 물음표 옆을 보고 문제 키를 적읍시다. 물음표 옆 보니까 익숙한 단어 보이죠? 익숙한 단어 확정 또 있죠? 성립.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방향이 두 방향의 문제예요. 한 방향은 성립, 또 한 방향은 확장을 물어본 내용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선다 볼 때에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다운표 앞 보세요. 다운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성립. 이제 문제 키 잡았죠. 전자의 문제 키는 성립. 그리고 세금은 소득세니까 빨리 연상했던 거 연말 있죠.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라는 의미로서 맞고요. 후자 갑시다. 후자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확정. 후자의 문제 키는 확정.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는 보유만 외 세금으로서 신고. 맞죠? 답은 1번. 2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다운표 앞 보니까 성립.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말 가야죠. 연말로서 과세 기간 끝나는 때인데 양도하는 때 틀렸죠. 그리고 후자 갑시다. 후자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확정. 후자의 문제 키는 확정. 확정으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 맞아요. 후자는 맞았으나 전자가 틀렸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종료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자 여기에서 다운표 앞에 성립. 그리고 해당된 세금 종합부동산세 보유 세금이죠. 그러면 기준일. 그런데 여기서 종료일 틀렸죠. 그리고 또 후자에서 마침표 앞 보니까 확정. 자 문제 A는 확장의 문제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세금이었어요. 그럼 물로 결정. 그런데 신고 틀렸죠. 전자, 후자 다 틀렸네요. 그리고 4번 갑시다.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자 여기서 다운표 앞 보니까 성립. 해당된 세금은요. 등록, 면허세.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전자는 맞고요. 후자 갑시다. 후자 맞춤표 앞 보니까 확장.
후자 문제 키는 확정이었다.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는 보유만 왜 세금이니까 신고인데 여기에서 결정하는 때 틀렸죠. 5번 갑시다.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옴표 앞에서 성립. 재산세죠. 보유세금이니까 기준 1. 그런데 취득하는 때 틀렸죠. 그리고 뒤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확정이 후자의 문제키. 확정 나왔었고 그리고 세금이 보니까 보유세금임으로 인해서 이때는 결정. 그런데 신고 틀렸죠. 전자후자 다 틀렸네요. 지금 현재 세법 문제는 이렇게 지문 깁니다. 지문이 기니까 빨리 문제 키 잡고 풀 줄 아셔야 돼요. 장난치고 유머스럽게 강의해봤자 그건 필요가 없는 강의. 유머스러운 강의에 대한 내용은, 재밌는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저기서 보시면 돼요. TV 프로에서 예능 프로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출 기간도 배웠죠.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제출 기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하는 걸로 막 들어갑시다.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키를 잡을 때 는자 앞에 아니면 마침 이 하차입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 하죠.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출 기간을 알려면은 방금 복습했던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확정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제출 기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한번 취득세 가지고 연결시켜 보죠. 취득세로서 연결시켜 볼 때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세자 앞에 취득을 갖췄음으로써 취득세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의 납부할 의무의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 되죠. 성립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아냐 모르냐 했을 때 지자체가 몰라요. 모르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부가권,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는 권리를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따라서 문제 키를 꼭 잡고 푸세요. 문제 키로서 성립 물어본다면요. 취득하는 때 되고요. 확정 물어본다면요. 신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징수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도 납세의무자에 넘겨져요. 넘겨지면서 납세 의무자의 납부로서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볼 때 얘가 부가권, 얘가 징수권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신고 납부 기간을 줍니다.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이로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기간이 나오죠. 이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학원 다녀라 하고 또 공부하라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자녀분을 밝혀낼까요? 아니면 계속 노쇠하고 방치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뭐 집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기서 밝혀내겠죠.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 곧 뭐냐? 제척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에
뜻에 대한 내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밝혀내서 세금액이 얼마다 알려줄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 이 바로 제처 기간이에요. 자, 이 내용에 따라서 제처 기간 뜻 아셨죠? 뜻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시켜 보죠. 연결시켜 볼 때 제처 기간이란 기본서 페이지로서는 50페이지 있습니다. 법정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문제의 키가 잡아져요. 는자 앞에 제처 기간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제처 기간 이 말이 있으면 제처 기간 문제다.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법정 기간의 경과 몇 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자, 맞춤표 앞에서 몇 년 경과하였을 때 부과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 나온다면 이것도 제처 기간의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납세자가 사기란 말은 뭔지 아시겠죠? 그 밖에 부정, 여기서 부정에 대한 내용은 이중장부를 말합니다. 이중장부를 말하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왜 적을 필요 없냐면 시험에서 부정의 뜻 안 나와요. 꼭 보면은요, 용어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필요 없는 용어 해설들이 기본서에 적어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 해설은 안 적어져. 신고 결정은 용어 해설로서 기본서에 모든 기본서가 안 적어져 있어요. 그럼 그건 아셔야겠죠. 신고는요, 납세음자, 신고로세액 산정. 결정은요,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 이런 것이 바로 결정의 뜻.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이 문장에 보니까 부정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어때요? 문장 지문 엄청 길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 키를 잡아요. 문제 키로서 제처 기간 문제였다 하면 우리는 한 글자만 딱 하시면 돼. 부정. 부정 요 글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걸 주니까 부정 글자가 있다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몇 년? 10년. 그럼 부정 글자 있자면 10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 A에 대한 인을 써보는데 여기요. 자, 니은 보는데 니은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일 때는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 7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도 전부 다 외우기 힘들 거니까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제처 기간 물어볼 때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이게 바로 무신고죠. 무신고 이 말이 있다면 그때 제처 기간은 7년. 7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디귿에서 기억은 부정, 리은은 무신고, 부정, 무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였으니까 과소신고. 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도 내용이 같게 나오니까 지방세 것도 적으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5년 됩니다. 5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처기간 기산일. 기산일이란 말은 시작한 날짜, 제처기간에 시작한 날짜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 납부된 세금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 납부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인트 잡는 것은 다음 날로서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이트 기간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은 성립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성립일은요. 방금 복습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하고 이게 서로 간에 대화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입 딱 다물고 너는 짓거려. 나는 들을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복습 안 해줍니다. 어쩔까요? 몰랐습니까? 성립에 대한 이유로서는요. 기준일. 이해죠? 기준일. 기준일로서 며칠? 6월 1일. 이제 여기서 알 것이에요. 여기서 알 것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기준일이 곧 성립일이죠. 며칠? 6월 1일. 만약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왔는데 기준일 글자가 아니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 개시일, 소유권 변동일 다 틀려요. 기준일 이 글자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보겠는데 연결하기 전에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정리해 보죠. 정리할 때 자, 여기에서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요. 원칙 신고 납부다. 또 신고 납부 기간으로 물어본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제척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는자 앞에 제척 기간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글자 있으면 그때는 제척 기간 물어본다 라는 내용을 알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로서 문장에가 부정이란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10년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글자 있으면 그때는 7년 그리고 또 과소신고 아니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글자 있으면 그때는 5년 됩니다. 그러면서 제척 기간에 시작한 날짜, 기산일은 신고 납부된 세금은 신고 납부 기간의 다음 날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성립일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는 금방 풀려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이따 풀기로 하고 일단은 예전 나왔던 문제, 32회 때 나왔던 문제 봅시다. 기본서에서는 문제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맞춤표 앞 보세요.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맞춤표 앞 봅니다. 맞춤표 앞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몇 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 나왔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척 기간 문제다라고 알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로서 잡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그 몇 년? 5년. 그런데 여기에서 3년 틀렸죠. 5년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어떤 세법은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에서 석 줄, 넉 줄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제 키 잡을 낼 줄 아셔야 됩니다. 또 해보죠.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은자 앞에 어떤 말 나옵니까? 제척 기간 나오죠. 문제 키 잡았죠. 그래서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여기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 나왔죠. 몇 년? 7년. 그런데 5년이다 틀렸죠. 또 3번 갑시다.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나왔던 문제로서 먼저 문제 키 잡아요. 문제 키 잡을 때 맞춤표 앞 보니까 제척 기간.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 잡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 못 넣었어요. 부정.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으니까 몇 년? 10년. 여기에서 보니까 15년 틀렸죠. 10년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단위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4번. 4번의 단위로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제척 기간. 문제 키 잡았죠? 이것도 작년 문제예요. 문제 키 잡았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무신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년? 7년. 그런데 10년 틀렸잖아요. 7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다시 5번 보죠. 여기 34회 때 나왔던 작년 문제로서 은자 앞에 보세요. 은자 앞에 나온 말이 제척기간의 기산일. 문제 키 잡았죠? 제척기간의 시작한 날짜로 되고, 이 동그라미 친 것을 여러분도 좀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키 잘 못 잡아요. 이게 쳐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 키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 키 못 잡으면 문제는 절대 안 풀릴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 키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키 잡아냈고 포인트로서는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는요. 성립일인, 기준일이죠. 그런데 다음 날 틀렸죠. 다음 날이 아니라 성립일인, 기준일. 숫자로 나온다면 6월 1일로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도 봤어요. 그럼 제척기간 살펴봤으니까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 그러면 밝혀내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예요. 무신고니까 제척기간 몇 년? 7년. 이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는 겁니다. 만약 이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지 못했다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돼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들켜요. 왜 들키냐? 상대편 때문에 들킵니다.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낼 때는 어떻게 밝혀낸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건 몰라. 신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낼 때는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죠. 여기도 마찬가지 상대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볼 때 여기에서 얘가 취득이에요. 그러면 상대편은요? 팔았어요. 상대편에게 적용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그럼 여기는 취득세. 상대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요 사이에서 딱 걸려요. 들켜졌다. 그럼 여기에서 지자체가 취득세를 산정하겠죠. 그리고 요 취득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요. 그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고, 그리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냈을 때 고의 집으로 모셔올까요? 아니면 한 대 이렇게 때려볼까요? 저 같으면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때려야죠. 그걸 때리니까 세금 더 내라? 면면한다. 가산세, 가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표현은 뭐랄까요? 결정.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된다. 자, 결정해서 징수하는 자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방법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되죠.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구별할 수 있어요. 원칙은 신고 납부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취득세에서 보통 징수가 예외 사항으로서 보통 징수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신고, 의무, 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뒤에서는 가산세, 가산 그 말은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과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뭘 배웠냐면 확정 배웠어요.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자, 문제 키가 확정이었다고 한다면 보유만 세금이었으면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면요 그때는 뭘로? 결정. 그러겠잖아요.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가산세, 가산, 결정 라는 의미로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았어요. 자,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신고 의무, 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봅시다.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작년, 재작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먼저 가산세의 뜻 봅시다. 가산세의 뜻은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매하는 거죠.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때는 출제자는 어떤 글자를 꼭 줘야 될까요? 의무란 글자 줘요. 우리는 그 글자만 아시면 돼. 가산세 뜻에 대한 내용,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먼저 읽어드리는데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 말은 부는 본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세자패가 가산, 붙이는 거죠. 부가세가 붙인다 뜻이에요. 그럼 여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부입니다. 부니까 여기 가산세가 국세에 붙었어요. 그럼 이 가산세는 어디에 따르겠다? 국세에 따르겠다. 가산세가 지방세에 붙었으면요. 지방세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런 내용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읽어드리면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중 감면의 배제입니다. 이중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 볼 때 여기서 국세에서 아니면 지방세에서 감면해줬어요. 그리고 그 감면된 것을 가산세 또 해주면요. 몇 번 감면? 이중 감면. 이중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산세에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볼 때 자, 여기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적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서 취득세액 산정하죠. 그리고 이 취득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사항이었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이랄지 아니면 뉴스에서 뭐 취득세 감면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뉴스로만 듣고 시험하고는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시험은 안 나올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 거래가 취득세에 감면되는 거래였다고 하였으면 감면해줘요. 감면해주고 또 다시
가산세에서 감면 또 잊으면요. 몇 번 감면? 2번 감면. 이중 감면이니까 가산세는 그 감면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보니까 의무에 대한 내용은 몇 개 있습니까?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이렇게 2개 있어요. 이게 2개 있음으로써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2개로 나눕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관련 가산세라는 일로서 나오게 되는데, 납부 관련 가산세를 먼저 합시다.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요. 여기서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산정할 때 여기 1번에 대한 내용과 2번에 대한 내용과 3번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합쳐서 산정된 것이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이게 몇 줄 되겠는가? 이게 12줄 됩니다. 그럼 출제자가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10줄은 넘어요. 이건 문제 안 나와요.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건 버리시면 돼요. 기본서에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가? 자, 기본서 페이지 알려줄게요.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0페이지) 보시면 16번 가산세 나오죠. 그러면서 뒷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32페이지에서 심화 학습해 가지고 가산세 종류 넣으면서 그 옆 페이지 33페이지에서 3가로 납부 지연 가산세 쭉 나오죠. 거기에서 1번, 2번, 3번을 합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리세요. 버린 것도 미덕이에요. 시험 나오면 틀리고요. 나올 리는 없고요. 버리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란 말이 나오려면, 이 말이 나오려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나온다. 이것만 알고 이건 다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에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숫자적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일로서 기본서 페이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32페이지에서 1가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 옆에 옆 페이지에서 2가로 과소신고 가산세,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지문 길죠. 지문 기나 짧게 아셔야 돼요. 짧게 아시기 위해서 PPT 보는데요. 이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제척기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자, 먼저 제척기간부터 봅시다.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소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이때 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그다음에 무신고였으면요 7년 이고요. 부정이었으면 제척기간은 10년 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적게 신고했을 때 지자체가 밝혀냈다면 그때는 한 대 때립니다. 한 대에 대한 내용이니까 10% 가산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신고일 때 제척기간은 7년. 7년이면 과소신고보다도 2년이 더 길어요. 2년 더 길게 세무공무원을 고생시킨 너는 한 대 더 맞아라.
한 대 더 맞으라니까 제가 아까 때린데 또 때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무신고는 몇 프로? 20%. 이렇게 나오죠. 부정. 부정이었으면 그때는요. 재직기한이 10년. 그럼 무신고보다도 3년이 더 길어요. 3년 더 길게 고생시킨 너는 여기에 따블로 맞아라. 그럼 몇? 40. 이제 포인트 전부 다 잡아냈네요. 자, 먼저 보죠. 기억-1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만 나오죠. 뭐였어요? 무신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몇 프로? 20%. 요 두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다시 문장에서 쭉 가보니까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몇? 40. 아까 부정은요. 40 그랬잖아요. 40. 그래서 부정 글자 보자마자 가산세 물어본다면 맞바로 끝말 가세요. 4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볼 때 적게 신고. 적게 신고가 곧 뭡니까? 과소신고. 이 말 나왔으니 그때는 10%. 라는 일로서 아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있는 문장들 전부 다 암기하게 된 겁니다. 뭐 기본서로서 말씀드리면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게 된다는 뜻이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다. 또 문장에서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10%,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20% 가산세, 부정 나왔으면 40% 가산세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법인에게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대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문장에 대한 내용이 7줄이에요. 7줄에 대한 내용을 줄이면 한 석 줄 됩니다. 그 석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단어 이것만 아세요. 법인, 장부, 작성, 안이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많이 적어지면서 법인, 장부, 작성, 불, 안이불자 써서 작성, 불 이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10% 가산 이렇게 알면은 요 두 구절만 알아서 요 문장 다 암기가 됩니다. 또 무글중자 중가산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가산세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문제하고 연결시켜주면 요 내용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키 잡아야죠. 문제 키 잡는 거 맞춤표 앞 보니까 가산세.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음으로써 포인트 잡아야 돼요. 포인트 보니까 여기에서 신고하지 아니 나왔죠. 무신고 나왔죠. 그럼 몇? 20%를 거부한 금액 맞죠? 라는으로서 1번은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24회 때, 25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라는으로서 쭉 볼 때 먼저 맞춤표 앞 보니까 가산세 문제 키 잡았죠.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이 장부, 작성, 이행하지 아니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죠. 그러면 몇 프로? 10%. 그런데 여기에서 20% 다 틀렸잖아요. 10%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서
또 문제 보죠. 먼저 물음표 옆에서 문제 키 잡기 위해 익숙한 글자를 보세요. 익숙한 글자 나오죠. 뭐 넣었어요? 가산세. 예, 문제 키 잡았죠. 거기서 1번에서 무신고 나왔어요. 무신고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장 쭉 가보니까 부정글자 있어 없어요? 이래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은 부정글자 없다 그래요. 또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부정글자 있다고 합니다. 있어 없어요? 제가 좀 어거지예요. 부정글자 없죠? 그렇잖아요. 부정한 행위를 인하지 않은 경우 없잖아요. 없고 무신고 나왔으니까 몇 프로? 20%. 20% 맞죠? 답은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무신고 나왔으나 어떤 글자나 딱 튀어나와요? 부정! 튀어나오죠? 몇 프로? 40. 그런데 50 틀렸죠? 다시 3번에서 과서 신고, 적게 신고 이 말 넣으면서 부정 글자 없죠? 그러면 10%. 그런데 20% 다 틀렸죠? 또 4번에서 과서 신고 이 말이 있으나 뒤에가 부정 글자 있죠? 그러면 40 가는데 50 틀렸죠? 또 5번에서 과서 신고 이 말 나왔으니까 이때는 10%인데 30% 틀렸죠? 이런 일로서 가산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내용 또 보도록 하죠.